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온 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웹사이트 캡처 화면은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캡처 화면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을 살펴보면요. 로고와 메뉴가 화면의 위쪽에 가로로 들어가 있는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네, 그리고 로고가 왼쪽에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메인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래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요, 슬라이드 효과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으로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컨텐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지금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지금 탭 형식으로 구현해 있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배너, 오른쪽에 바로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을 살펴보면요. 하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는 SNS 로고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이퍼링크로 동작되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험의 요구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서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시험 시간 내에 웹페이지를 제작한 뒤에 5MB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네, 포토샵 파일이나 일러스트 파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파일 용량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와이어프레임 영역 비율이나 레이아웃, 그리고 글자, 체, 색상, 크기, 요소별 크기, 색상 등은 수험자가 자유롭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주제를 한번 다시 보면요. 온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요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페이지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jQuery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 안에 내용들도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TML과 CSS의 캐릭터 셋은 시험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UTF-8로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컬러 가이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는 총 탑, 아우터, 팬츠, 스커트, 액세서리 4가지가 있고요. 그 밑에 서브 메뉴로도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이트 맵은 수험자 제공 파일의 텍스트로도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복사하셔서 사용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우리는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을 제작할 거고요. 그래서 가로의 전체 100%를 차지하도록 일단 레이아웃을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은요, 1200 픽셀로 가운데 정렬시켜서 브라우저의 창을 늘리거나 줄여도 이 안에 컨텐츠들이 가운데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A 영역은요, 헤더 영역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고와 메인 메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서브 메뉴를 구현할 때 아래로 슬라이드 다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메인 메뉴의 가로 길이를 전부 다 내려오면 되는데 그 안에 실제 글씨에는요, 이 아래 해당하는 영역만,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영역에 서브 메뉴만 글자가 보이게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곳에 지금 세로 길이는요, 100픽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으로 구현될 거고요. 세로 길이는 300픽셀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C 영역입니다. 컨텐츠 영역에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이렇게 탭으로 구성되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는 아래 공지사항의 글자가 보이게, 그리고 갤러리 탭을 눌렀을 때는 사진들이 보이도록 구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는 이 탭이 활성화되도록 화면이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효과가 옮겨지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영역에는 배너와 바로가기까지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곳의 세로 길이는 200픽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D 영역, 푸터 영역인데요. 하단 로고를 넣어주시고 가운데 카피라이트, 가장 오른쪽에 SN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의 세로 길이는 100픽셀입니다. 네, 그래서 총 세로 길이의 합은요, 700픽셀. 로 이제 세로 길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메뉴를 클릭했을 때 레이어 팝업 창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레이어 팝업 창은요, 실제로 이 레이어 되는 영역 뒷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그대로 보이도록, 그래서 이 창만 떠서 보일 수 있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헤더 영역입니다. 네, 로고는요, 먼저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세로 230픽셀, 가로 230픽셀, 세로 50픽셀의 크기로 지정해 주시고요.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적합한 로고로 직접 디자인해서 삽입합니다. 네, 심벌 없이 로고명을 포함한 워드 타입으로 디자인해 주시면 되고요. 로고명은 헤더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메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사이트 맵, 그 메뉴의 텍스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인 메뉴의 효과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 마우스 아웃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합니다. 네, 이런 효과들은 우리가 jQuery를 활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나면서 서브 메뉴가 보이고요. 그리고 메인 메뉴에서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도 부드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서브 메뉴 영역의 효과도 보도록 할게요. 서브 메뉴 영역은요, 메인 페이지의 컨텐츠를 고려해서 배경 색상을 지정해야 하고요. 서브 메뉴에도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그 작은 그 메뉴 하나가 하이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 자체를 벗어나면 이 또한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사라지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B 영역 슬라이드 영역입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를 먼저 제작해야 하는데요. 수험자 제공 파일 그 폴더 안에 3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개의 텍스트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지에 디자인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텍스트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는 적절하게 설정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독창성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중요한 이제 슬라이드 이미지들의 애니메이션 작업인데요. 위에서 작업한, 여기서 이미지 제작한 부분에 슬라이드 작업을 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는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요.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이미지 하나가 서서히 사라지고 다른 이미지 하나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죠. 네, 슬라이드는 3초 이내로 이미지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초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돼야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마지막 이미지가 끝나면 다시 첫 번째 이미지로 슬라이드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도록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컨텐츠 영역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이제 탭으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공지사항의 타이틀 영역과 컨텐츠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는 표현해 주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는 HTML 코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삽입하면 안 된다는 거, 꼭 텍스트로 써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컨텐츠는 컨텐츠 폴더 안에 텍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 창이 뜬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닫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팝업 창이 닫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팝업 창의 제목과 내용은 컨텐츠 폴더 안에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갤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실제 이미지 3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지는 가로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갤러리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가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탭을 클릭했을 때 해당 탭에 대한 내용이 보이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배너와 바로가기도 컨텐츠 폴더 안에 이미지 파일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로고가 들어갑니다. 하단 로고를 무채색으로 변경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푸터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가 있으니 카피라이트와 SNS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기술적 준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웹페이지 코딩은요, HTML5 기준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따라서 HTML 유효성 검사를 했을 때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이 웹 표준들을 준수하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CSS는 별도 파일로 제작해서 링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링크 태그를 삽입해서 이제 별도의 파일로 CSS를 만들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 내장된 개발 도구 콘솔 탭에서 오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컨텐츠는요, 임시 링크 되어야 하고요. 꼭 링크에 샵을 넣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탭으로 이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사이트는 다양한 화면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들과 크기 지정들을 잘 해주시고요. 웹페이지의 전체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가 아닌 CSS를 통해서 레이아웃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브라우저에서 CSS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컨텐츠가 그래서 세로로 나열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타이틀 텍스트, 바디 텍스트, 메뉴 텍스트 간에 이제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등을 다르게 지정해서 텍스트들 간의 위계 질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이미지에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알트 속성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 요소의 크기, 위치 등은 최신 버전의 MS 엣지나 구글 크롬에서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제출 방법은요. 수험자는 비번호로 된 폴더명에 이제
작품을 완성시켜서 저장해야 합니다. 폴더 안에는요, 이미지 폴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CSS 폴더 안에는 CSS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들 가장 밖에 최상위 폴더에는요, 그냥 비번호 폴더를 바로 들어가면요, index.html 파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메인 페이지는 그래서 최상위 폴더에 index.html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네, 수험자는요, 제출하는 폴더에 index.html을 열었을 때 연결되어야 하거나 표시되어야 할 모든 리소스들을 해당 비번호 폴더 안에 모두 넣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결과물의 용량은 5MB가 초과하지 않도록 제출해야 하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AI 파일이나 PSD 파일들은 제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자 유의사항에는요, 수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참고자료, 수험자 제공 파일들 혹은 하드웨어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시험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험 문제, 참고자료 중 오탈자가 있는 경우에 적절히 수정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 공구 외에 참고자료나 외부 장치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자가 컴퓨터 활용 미숙으로 인해 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감독위원이 시험을 중지시키고 실격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수험자 본인의 비번호, 수험 번호의 이름을 가진 폴더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 안에 파일을 저장시켜서 작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모든 작품을요, 감독위원 또는 채점위원이 검토해서 독일한 작품이 혹시 있을 때, 복사된 작품이 있을 때는 관련된 수험자 모두 부정 처리하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시니 적절한 몸풀기를 꼭 해주셔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네, 주의해 주시고요. 실격 처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작업 범위나 요구사항과 현격히 다른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자바스크립트나 CSS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해서 제작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만 배치한 경우에도 실격 처리되니까요. 이미지 슬라이드, 이번 문제에서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을 꼭 확인해 주시고 잘 숙지해 주시고 시험 장소에 가셔서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험자 미숙으로 비번호 폴더에 완성된 작품을 저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격 처리되니까 꼭 저장되는 위치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압축 프로그램으로 압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제 기준 20% 이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네, 시험 실격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온 쇼핑몰 웹사이트 제작의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